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이 단어는 선생님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교과서 내용과 기출문제 사이에서 원하는 것의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조금 하면 우리 교과서에서 원하는 것은 함수의 식을 주고요.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식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걸 통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계산해 보아라. 해서 좀 초점이 계산에 좀 맞아 있고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이 방향에 거의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출 문제를 한 번쯤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는 반대 방향의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아라. 그래서 F2를 계산하라던가 F1을 계산하라던가 이런 방향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만 하고 넘어간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출 문제를 대했을 때 어떤 갭을 너무 크게 느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기출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팁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쓸 수 있는 팁 정도의 내용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팁 2가지라고 썼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프하고 이 인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 2, 3에 대해서 그래프가 만약에 1을 이렇게 관통했다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때는 x-1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스치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 식으로는 x-2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인데 3을 뚫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삼중근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홀수차수의 인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이렇게 네모로 표현할게요. 자, 두 번째 팁. 제목은 3차 함수. 와 접선입니다. 3차 함수와 접선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선생님이 약간 공간을 띄워놨죠. 여기서는 2차 함수와 접선인데 이미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따로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죠? 2차 함수는 근이 알파, 베타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했을 때 여기 극값이 되는 점, 이 점은 어떻게 찾습니까? f 프라임 x는 0 된다 해서 계산해보면 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은 중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선대칭인 성질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이런 직선하고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직선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이 접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롤의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로 이제 증명이 옮겨갈 때 썼던 h라는 함수 생각나시나요? 두 함수의 차를 나타내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고 이제 h'x가 0이 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여기 x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겠죠. 3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있을 때 이 기울기, 이 g와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이 순간의 x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 다항함수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알려진 함수고 그 중에서도 특히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굉장히 특징화된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많이 알려진 함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결과를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3차 함수와 접선에 관해서 총 선생님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향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3차 함수도 어때요? 대칭성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점대칭인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고, 이때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대칭인 성질을 가집니다. 이때 이 중심이 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렉션 포인트라 그래서 I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점대칭이니까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 이 I를 지나는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교점을 A, B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성질을 가지겠죠. 두 점의 중점이 I가 된다 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겠죠. 그리고 이 점 A랑 B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값도 일치할 것입니다. 점대칭이니까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차함수가 있고 지금 이제 해가 여기 정확하게 변곡점에 있다고 합시다. 이 변곡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지금 대칭성 때문에 여기 이제 간격이 같을 테니까 이 다른 해를 뭐 알파 플러스 p, 요 다른 해를 알파 마이너스 p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fx의 식을 3차 함수 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근의 합은 이렇게 관계가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근과 계수에서 관계에서 알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세근의 합은 3알파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근의 합이 변곡점의 x좌표를 3배한 것과 같다라는 성질을 가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쌤이 조금 더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변곡점의 x좌표가 알파라고 할 때 이번에는 x축이 아니라 뭐 이런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이런 직선하고의 교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이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의 x값을 다 더하면 신기하게도 3알파가 됩니다. 똑같죠? 변하지 않았죠? 이 관계 자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때 근이라는 것은 f-k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고요. 이때 이 식에서 상수 부분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근의 합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요. 이 3차 함수하고 이렇게 변곡점이 알파, 변곡점의 x좌표가 알파라고 했을 때 이런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도 이 세 근의 합은 3알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g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원래 식에서 이 뒤쪽 부분만 영향을 주지 이 세 근의 합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자, 이게 선생님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인데요. 여기 먼저 변곡점의 x좌표가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교점은 1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다른 하나의 교점을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세 근의 합인 거죠. 1 더하기 1. 지금 1은 중근이니까 1을 2번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가 또 다른 한 근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변곡점의 x좌표를 3배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계산 없이도 바로 이 관계에서 아, 여기는 4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 변곡점의 x좌표가 2군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심화시켜 볼 거냐면 아까 이 상황에서요. 숫자가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 1이고 변곡점의 x좌표는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4라고 했을 때 여기 요 점의 x좌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두 점의 중점이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여기 1, 2, 3, 4 이 간격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간격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3차 함수의 접선과요, 변곡점, 그리고 이 접선과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또 접선에 대해서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 사이에는 똑같은 비율이 성립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좌표의 간격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이 간격 4개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했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만 있으면 이 점의 좌표도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식을 얻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 나머지 값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실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 보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